이제 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했고 예금, 적금 이런 것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이게 참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공부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월급을 받고 돈을 모아가면 예금만 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원칙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옆에 달걀하고 부딪히면서 다 함께 깨지거나 이런 우려가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버는데 한 달에 월급을 버는데 이 돈을 버는 월급의 모두 전체를 뭐 쓸 거 쓰고 나서 나머지는 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뭐 수익이 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 손실 위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금에도 일정 부분 한 30만 원짜리 적금도 들고 그다음에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 는 의미, 분산 투자라는 의미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하나에 막 올인하지 말고 나눠서 분산 투자해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산을 예금에 모두 넣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나눠서 내가 안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금에 좀 많이 비중을 높이지만 그래도 수익성을 기대하면서 주식에 조금 또는 다른 상품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품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식회사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회사 소유권의 일부를 주주에게 주는 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식입니다. 주식.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차리잖아요. 회사를 차리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간 모은 자금으로 2억을 넣었어요. 예, 은행에서 대출도 했어요. 3억 대출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빌렸습니다.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이 주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누는 거죠.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 주인으로서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같이 나누고요. 수익이 안 나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그 주식에 따른 이익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익을 배당받거나 시세 차익.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유명한 S전자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S전자가 1년 동안 이렇게 막 사업을 했어요. 네, 수출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의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양에 비례해서 이렇게 수익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은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 회사의 주주로서 소유권을 그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나눠 가짐으로써 나눠서 배당이라고 하는 이익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세 차익입니다. 얘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엔사라고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아주 유명한 그 엔사가 있습니다. 엔사에 제가 10년 전에 이 엔사의 주식을 봤어요. 주식 가격이 20만 원대더라고요. 20만 원대. 10년 전에. 20만 원대인데 지금 70만 원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등락을 계속 거듭해왔죠. 뭐 20만 원이었다 30만 원 갔다 다시 28만 원 떨어졌다 30몇만 원 됐다 40만 원 됐다 또 떨어졌다가 계속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이런 것들을 그게 보통 말하는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잘 들어갔다가 비쌀 때 이렇게 탁 팔고 나오면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샀다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사드 배치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올라갈 줄 알고 중국과의 무역이 계속 좋으니까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실을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세 차익이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는 배당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가격 표시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가운데 보면 코스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코스피라고 하는 이제 거는 뭐냐면 국내 이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그 종목 가격을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해도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숫자가 말하는 의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1980년에 우리가 이렇게 탁 코스피 시장을 열면서 그때 이 코스피 지수를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100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냐면 한 제가 오늘 봤을 때 2450 정도 됐습니다. 2450 정도 됐죠. 와, 그러면 그 1980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뭐 3천 이상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예상도 있고 더 좋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등락을 계속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반복해 오긴 했지만 이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주식회사가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 그러면 차용증서가 뭐죠? 여러분 차용증서 별로 안 써봤겠지만 제가 여기 카메라 감독님한테 500만 원 빌려줘요. 그러면 혹시 잊어버리거나 안 갚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카메라 감독님한테 500만 원 빌렸고 이자는 얼마씩 줄 거고 언제까지 다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 증서를 받습니다. 그걸 바로 차용 증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빌리는 거죠. 그걸 국채라고 합니다. 예,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근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채권을 국채라고 말하고요. 주식회사도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채자가 무슨 채자냐면 빚지다 할 때 채자예요. 빚채자. 그래서 빚을 다수의 사람들한테 내고 그 다음에 증서, 채권이라고 하는 이 증서를 주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저 빚졌어요. 당신에게. 그래서 이자는 얼마로 하고 언제까지 이거 다 갚아줄게요. 라고 여기에 증서에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도요. 회사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돈이 필요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은행에서 대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주들한테 돈을 걷어서 주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예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볼까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뭐가 제일 높았어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가 제일 높았어요? 예금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낮았습니까? 예금이 제일 높았고요. 뭐가 제일 낮아요? 주식이 가장 낮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주식이 제일 높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 예금이 제일 낮죠. 예금이 제일 낮았습니다. 바로 이 중간에 채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이. 수익성도 이 사이 중간쯤, 안정성도 이 사이 중간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